얘들아 오랜만이네. 오늘은 그 수능 특강이 아니라 첫 번째 시간에 보여줬던 것처럼 비문학 자체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희한테 이제 수업을 해주는 그런 영상이거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꼭 이거를 막 빨리 넘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보면은 본인이 글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어. 뭐 길지 않으니까 봐봐. 내 생각에는 비문학 모의고사 이제 곧 6월 모평인데 모의고사를 접할 때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이 글을 독해하는 학생이랑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글 전개 방식을 전혀 모르고 독해하는 학생은 결과에 있어서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미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는 학생이랑 또는 이미 이 글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아는 학생이랑 모르는 학생은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자주 나오는 글 전개 방식이지, 뭐 글 서술 방식 해도 되고 전개 방식 중에 이렇게 원리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주제를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아마 너희가 읽어보면은 이런 구조의 글을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 근데 내 이 글 구조 안다 라는 거랑 이 글 구조는 그러므로 이렇게 서술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걸 아는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이거를 구체적인 그 논리로 한번 풀어보고 뒤에 똑같이 예문이 있으니까 예문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자 얘들아. 원리를 제시하고 주제를 서술한다는 거는 보통 이런 식이야. 내가 예를 들어볼게. 자, 1문단에서 주제를 제시를 해. 주제를 제시하는데 주제는 예를 들어볼게. 자동차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면서 1문단이 시작을 해버렸어. 그럼 이제 이 글의 주제는 자동차의 원리에 대해서 서술한다는 주제가 제시가 됐지. 그럼 결론도 어차피 자동차의 원리는 이렇다 하면서 제시를 하면서 끝나야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2문단에서 열에너지랑 운동에너지에 관한 서술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비문학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다 보면은 1문단에 나온 주제가 2문단에 이어져야지 내가 납득하기도 쉽고 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2문단에는 자동차랑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런 과학, 열에너지, 운동에너지에 대해 나온다는 말이지. 이해됐나? 그럼 이 단락이 바로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원리에 관한 건데 보통 이렇게 열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서술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글의 주제인 자동차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니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잖아.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거를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 글을 어떤 비문학 글을 독해할 때 1문단을 읽고 2문단을 딱 읽는데 2문단에서 갑자기 1문단과 전혀 관련 있는 뜬금없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이러한 원리를 제시하는 단락이니까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읽어줘야 돼.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 얘들아 보통 이렇게 해서 뭐 3단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 4단락에는 다시 본 주제로 넘어와. 이 4단락부터는 다시 자동차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 근데 만약에 2, 3단락을 독해를 제대로 못한 학생이 4단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글의 글쓴이는 2, 3단락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4단락을 설명할 거니까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나 정의나 특징들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너희가 느낌상 이 단락은 좀 다르네 느끼다 싶으면은 시간을 충분히 들이고 읽기 속도를 조금 더 늦춰가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또한 이제 이러한 지문이 나왔을 경우에 모의고사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냐 물으면 딱 두 부분을 나누어서 얘들아 여기에서 출제 한두 문제 여기에서 출제 한두 문제에서 문제가 이루어져. 됐나? 그래서 이미 이거는 기출문제에 많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대표적인 기출문제 한두 개만 보여주고 실제로 이제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만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좀 달라. 그래서 예문을 보면서 한번 도대체 이 구조가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첫 번째 볼 예문은 수능 지문이야. 자, 2015년 수능이니까 뭐 16학년도 수능이겠네 얘들아. 자, 16학년도 수능에는 도대체 어떤 식의 글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같이 읽으면서 갈 건데 글이 좀 작지? 읽어 갈 건데 요것만 꼭 기억해. 지금 너희가 듣는 이번 시간에서는
1단락 내용과 2단락 내용이 관련성은 조금은 당연히 있지만 1단락의 내용의 핵심을 제시하지 않고 그 원리나 배경을 제시하는 것 같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독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야. 읽어볼게. 자,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그가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고는 한다. 하지만 역점 나오면서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게 됐다. 아까 찍어 넣어볼게. 왜? 우리가 너희가 이제 앞에 동영상 안 본 사람은 보고 와야 되는데 내가 비문학 첫째 강의 때 이 역접 접속사 또는 뭐 결론 접속사 이런 접속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수업을 해줬거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 마킹을 해볼게 얘들아. 기본적으로 역접이 나왔어. 역접이 나왔으면 역접 앞문장과 뒷문장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냥 차이겠다면 안 되고 반드시 같은 기준에서 차이를 골라줘야 돼.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요 단어와 그 뒤에 요 단어가 얘들아 지금 대비되는 단어인 거 알겠나? 특히 이 투쟁이라는 단어랑 연대라는 단어가 대비되는 어휘인 건 의미상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요게 대비가 되는데 한 번 더 봐봐라 얘들아. 일반적으로 하지만 앞에는 투쟁만을 강조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곤 하지만은 그 뒤에 제국주의를 반대, 여기 밑줄 칠게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지. 얘보단 얘가 중요하지. 그 다음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았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R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야. 다시 읽어봐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뭐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간의 연대는 지향한다. 또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다. 자, 이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의 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하래? 신채호의 핵심 개념인 R을 이해할 필요가 있대. 즉 뭐다? 실제 주제는 요게 주제가 되는데 어떻게 투쟁이란 연대가 모순되지 않지?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투쟁이랑 연대는 거의 반대되는 어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얘를 이해하라고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 단락부터는 얘들아 신채호의 사상이라든지 신채호의 투쟁, 연대에 대해 서술해야 할 정상인데 이 지문에서 이 단락은 그거에 대해 서술하는 게 아니라 아에 대해 서술을 하겠지. 근데 뭐 2단락, 3단락까지 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단락의 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가 마지막 단락쯤 가가지고 신채호의 사상, 투쟁과 연대가 왜 모순되지 않는지를 이해하지 못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 이해됐어? 자, 이 단락 천천히 읽으면서 아에 대해 집중을 한다. 근데 아를 단독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투쟁과 연대를 염두에 두고 독해를 해야 돼. 읽어볼게.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라는 정이 나오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선 주체를 의미한다 해서 스근하게 이제 비아의 정의도 나와줬네 얘들아. 비아랑 마주서 있는 주체고 아는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자, 마치 이 문장 중요해 보이지만 접속사도 아니고 정의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밑줄을 안 친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다 필요 없어 아직. 그는 아의 자성 곧, 자 정리해주는 말이 나지. 곧 아의 자성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정의가 나왔지. 동그라미 치고 밑줄을 쳐야겠지. 체크해보자. 항성과 변성이 있는데 항성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게 항성이고 변성은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거야. 완전 반대되는 말인 거 알겠지 얘들아. 얘는 유지를 원하는 거고 얘는 변화를 원하는 거지. 이는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을 하고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까지야. 한 번 더 체크해보자. 왜? 이 단락의 주제는 아였잖아. 항성과 변성이 아니라 아였잖아. 길을 잃으면 안 돼 얘들아. 그래서 아에 집중을 하면은 이 뒤에 아가 나오지. 그럼 아를 갖다가 항성과 변성과 연관 짓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봐. 이 아는 말이야 항성을 통해
자신에 대해 자각하고 변성을 통해 자기의식을 갖게 되니까 어쨌든 아를 설명하고 아를 알기 위해서는 항성과 변성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까지 체크 다 해놔라 얘들아 이렇게. 이해됐지? 아직까지 무슨 구간? 원리를 제시하는 구간일 뿐이야. 아직 진짜 주제인 투쟁과 연대에 대한 언급조차 안 했어. 기다려. 넘어가 보자. 소아랑 대아로 구분을 했다. 자, 대놓고 구별을 했다니까 지금 현재 이 글의 3단락의 글쓰기 방식이 전개 방식이 이제 분류의 방식으로 전개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소아랑 대아랑 딱 나눈 다음에 소아 대아의 차이점 혹시나 있을 공통점 체크하면서 가시면 돼. 자, 그에 따르면 소아 정의 나오지. 개별화된 개인적 아, 대아,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다. 작은 아, 큰 아. 소아는 자성은 같지만 역접이 나오면서 집중해줘야 되겠지. 소아는 자, 자성은 같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도 같고 상속성,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상속성이 뭔지 보편성이 뭔지 언급한 적이 없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글쓴이가 친히 바로 뒷문장에 상속성과 보편성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 지금. 해볼게. 여기서 상속성이란 정의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성은 시간과 관련된 것, 보편성은 공간과 관련된 거네. 그 다음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고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접속사도 뭣도 없고 그냥 뭐다. 얘들 둘끼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지 지금. 그 다음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대아가 어떻게 자성을 장악한 이후에 항성과 변성 조화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항성, 변성은 얘들아 2단락 이미 나온 개념인 거 기억하지? 2단락의 개념을 3단락에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체크해봐라. 그 다음 만약 대하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멸절할 거고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우울한 비하에게 정복당한다. 즉 강조하고자 하는 것보다 항성과 변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항성과 변성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멸절하거나 소멸되거나 정복당한 이 둘 중 어느 것도 좋지 않지.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위에서 말한 거 보이지?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서 얘를 실현할 수 있는데 얘들 둘이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자, 여기까지가 끝이야. 3단락까지 읽었어 얘들아. 근데 2단락과 3단락은 우리가 1단락에서 봤던 주제인 그거 뭐야? 그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주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 아직. 이해돼? 근데 2단락, 3단락은 뭐다? 원리가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4단락부터는 멘탈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틀리게 되고 비문의 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이까지만 잘 이해하면 돼. 자, 한번 떠올려볼까? 시간 충분히 들여서 아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의 정의 나오고 비아의 정의 나왔어. 항성 나오고 변성 나오고 보편성 나오고 상속성 나오고 대아 소아 나왔는데 이거를 7가지 정도를 다 각각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어 놔보라고. 다 이어 놓고 있잖아 지금 지문에서. 됐지? 그 다음 여기 딱 봐봐. 뭐라 시작해?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치호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딱 보이지? 별표. 자, 드디어 뭐야? 원리를 말하고자 하는 그 원리 말하는 구간이 끝나고 진짜 찐 주제, 본 주제인 1단락의 주제를 언급해버리잖아. 투쟁과 연대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해돼? 이런 식의 글지문이야 지금. 이런 식. 그래서 뒤에 한 개만 읽어볼게 얘들아.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봤어. 신국민은 쫙 나오네. 신국민은 정의가 어때?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주체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해서 뭐야? 항성과 변성을 갖춘 대아에 해당한다고. 자, 그대로 원리 구간에 썼던 용어를 그대로 갖고 오지.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에 조선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까지야. 자, 만약에 아에 대해서 모르거나 항성과 변성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은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얘들아? 이해 절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
다시 위에 올라가서 읽고 있어. 시간 낭비가 오진다고 얘들아. 시간 낭비하기 싫으면 애초에 원리 구간 나왔을 때 그거 제대로 마킹하고 밑에 봐야 돼. 그래서 이걸 이해할 수 있겠지 이제 얘들아. 항성과 변성, 주체의식. 항성 뭐였다? 변하지 않고 날 유지하려는 성질, 자기 자신을 자각하려는 거. 변성,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바뀌려는 변화. 그래서 변성을 갖추고 있다. 됐지? 요까지가 첫 번째 지문의 예시였어. 물론 뒤에 더 읽어도 되지만 이건 뭐 비문학 전체 지문 분석하는 글이 아니니 이러한 글 구조가 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해줘. 자, 그 다음 거 보자. 두 번째 지문은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지문이야. 18학년도 6월 평가원 지문인데 이것도 다 독해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거 잘 봐봐. 세팅이 뭔지. 자, 1단락 이렇게 시작해. 많이 봤지? 인문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수기치인 나왔어. 자,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정의 나오니까 마킹할게.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알물 투처리하고 뜻을 성실하고 뭐뭐 해서 자신을 닦는 일 다 밑을 안 칠게.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것만 밑줄 칠게. 쉽게 말해서 수기는 나를 관리하는 거고 치인은 나라를 관리하는 거네. 큰 거.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요 성인인데 성인의 정의도 나왔지. 밑줄 또 치자. 성인은 뭐다?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 수기치인을 통해서.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행했던 율곡이 학자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 지표를 지어 이 땅에 유학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을 했어. 이까지가 1단락. 이해됐지? 그러면 1단락에서는 항상 주제를 언급한다 그랬지? 이 글의 주제가 뭐겠어? 주제는 수기치인 또는 율곡 2가 생각하는 유학의 이상사회 구현에 관해서 서술을 하겠지. 맞나?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는 2단락에 나와야 돼. 무조건 뭐 수기치인이 나오든지 또는 유학 이상사회 구현에 관한 그 내용이 2단락에 서술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1단락 끝이야. 근데 2단락 봐봐. 느낌 와야 돼 이제.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이까지는 맞네. 1단락 내용 그대로네. 수기 치인. 그 바탕은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인데 이때부터 좀 이상해야 돼. 얘를 전개하는데 수양론과 경세론을 이것의 바탕이 바로 뭐다?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래. 이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네가 율곡 2의 수기치인 또는 수양론, 경세론 이해하고 싶으면은 저 이기론 이해할 거다. 이해 못하면 니 또 4단락 가가지고는 망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지. 잘 봐.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 없고 시간 공간 제약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 원리를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우와 공간적 시작과 끝을 갖는다 위에 대비되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시간적 공간적 시작과 끝을 가진다. 제약받는 거지. 밑줄 친다. 대비되지. 요거 지금 체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까지야. 물질적 요소. 얘도 마찬가지로 대비되는 거. 이게 뭐이지? 이는 형체가 없는데 기는 물질적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대비되고 있어.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역점 나온다.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존재한다. 역접 짝 체크해주고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라고 했다까지야. 자, 3단락 넘어가기 전에 생각해봐. 내가 첫 번째 지문이랑 두 번째 지문 좀 비슷하지 않나? 첫 번째 지문에서도 꼭 이렇게 원리 단락에서 아까는 아랑 비와 대비했다. 또 항성, 병성 차이점 설명하면서 막 이론을 펼쳤지. 얘도 어때? 이와 기를 막 대비하면서 차이점 펼치면서 막 전개를 하지. 결국에 얘들 차이점 문제 안 나올 것 같나 얘들아? 너희 실제로 나는 지금 여기 그 PPT에 문제를 안 넣었지만 혹시 시간 되는 사람은 이 지문 연도 찾아가지고 문제만 봐봐. 무조건 이와 기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원래 출제해야지. 그래야 3단락 보는데 그 다음 3단락 봐 어떻게 전개되는지 봐봐.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라고 시작하지.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자, 근데 수양론은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 방금 2단락 보시면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 치인을 위한 경세론이지. 그럼 이 수양론조차도 얘들아 이 주제랑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완전 이 주제를 말하고자 하는 거야. 이 주제는 수기 치인인데 이 수기를 위해서는 수양론이 필요한 거야. 수기를 위해서 수양론이 필요한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원리를 설명하겠지. 그래서 지금 수양론 말하잖아. 수양론 뭐라 그래? 이통기국 주장이야.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자,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 앞에 2단락에서 이와 기 이해 못하는 사람 얘 이해 못하겠지? 맞지? 그대로 쓰고 있어.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역접 또 나온다. 뭐라 그래? 성인,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자, 맹자 같은 성인 이거야.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 병폐를 제거하고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율곡의 틀어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 궁리, 그 뒤에 역행을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해. 그러면 거경, 궁리, 역행을 하면은 기질을 정화할 수 있고 기질을 정화하게 되면은 본성이 회복되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지.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한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의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해서 이제 밑에부터는 또 경세론이야. 그러면 결국 이제 수양론 말하고 경세론 말하는 거지. 그러다가 마지막 단락 한번 봐볼까? 어떻게 끝나는지. 율곡의 법제 기형론 말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문장 좀 봐볼까?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의 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역시 마지막 문장은 1단락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끝나버리지. 뭐라 그래? 수기치인의 실천이다. 뭐가? 이기론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의는 수기치인의 실천이 맞다라고 하고 있어. 근데 앞에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수기치인의 실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원리 구간을 정확히 독해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해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읽는 방식이 내가 처음에 말했던 요거. 원리를 2단락에 또는 2단락, 3단락에 걸쳐 제시를 하고 찐 주제를 뒤로 빼는 경우, 다시 말한다. 이럴 경우에는 원리를 서술하는 2단락, 3단락에서 반드시 문제가 출제된다. 그 다음에 이 원리를 바탕으로 뒤의 주제를 서술할 건데 이 뒷주제 서술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이해됐어? 그래서 요 두 개를 대비를 하시고 특히 원리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두 개의 개념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접속사 꼭 잘 체크하고 두 개의 특성을 대비하면서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얘들아. 됐지? 여기까지 하자.